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능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영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등급이 잘 나오게 하는지, 그런 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틀려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 맞추려고 한 문제를 너무 오래 끌면 그 문제에 말리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을 오래 끌게 되고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두 번째는요, 문제의 정답을 찾는 거지 이 본문을 전체로 이해해서 독해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이나 자세히 보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너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나 단어 또는 부분, 어떤 부분에 이런 건 약간 스킵해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다,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그 확률,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의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도 직접 문제를 풀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문장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는 거다. 어떤 문장이나 단서를 찾아라,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자, 3번, 세 번째는요, 1번에서 17번 문항은 듣기고요. 3점짜리가 한 3개 정도 되고, 사실 듣기는 한번 놓치면 다시 못 듣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푸는 게 좋고요. 다만 사실 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듣기가. 그래서 약간 메모하면서 전체를 딕테이션 받아쓰기 하라는 게 아니라 간단히 나만 알아보게끔 메모하면서 또는 문제 밑줄 치면서 이렇게 풀면 집중이 잘 될 것 같고요. 한 문제에서 다음 문제에 넘어갈 때 그때 잠시 멍 때리거나 좀 약간의 휴식을 취해도 괜찮습니다. 다수 학생들이 들으면서 듣기 하면서 다른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듣기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듣기에 집중하면서 다른 뒤에 도표 문제를 풀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에서 24번 문항입니다. 그나마 쉬운 유형인데요. 18번에서 24번 목적, 심경, 제목, 요지.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정말 단서를 잘 찾거나 2갈씩, 4갈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 문항들은 1분에서 1분 30초 이내에 풀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유의해서 최대 2분 정도까지는 시간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너무 오래 가면 스킵해야 됩니다. 다 45분까지 풀고 다시 와야 돼요. 근데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에서 28번 문항은 도표랑 그림, 사실치 문제인데요. 30초에서 1분 내외로 풀면 좋아요. 어떤 문제는 10초만 해도 풀릴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문제들은, 이 유형들은 1, 2, 3, 4, 5 선택지에서 지문을 찾아서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4번, 5번 답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제 먼저 풀고 이게 정답이다, 확실하다 어느 정도. 그러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만약 답이 아니다, 그러면 5번, 3번 이 순서대로 본문에서 찾아서 답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29번에서 40번 문항이죠.
자, 일단 보통은 아마 33번부터 40번까지 이 두 바닥을 그냥 찍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거나 어려워서. 자, 아무튼 29번부터 40번 문항은 뭐 2등급, 3등급 또는 그 이상 1등급을 받으려면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순서대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3점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정답률이 뭐 40%, 50%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3점짜리는 45번까지 다 풀고 다시 3점짜리만 풀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풀어온 루틴은 그냥 순서대로 푸는 거다. 3점짜리가 있어도. 그럴 경우에는 3점짜리에는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분에서 한 2분 30초 일단 그 안에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빈칸 부분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순서 흐름 이 문제 유형이 35번부터 한 39번까지 있는데요. 자, 이 순서나 흐름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내가 지금 받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맥락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뭐 더라는 정관사라든지 디스라는 뭐 디즈라는 뭐 지시 대명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잘 봐도 순서를 내가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40번 문항은요, 보통 요약 박스, 밑에 있는 요약 박스를 먼저 한번 보면 대략적인 감이 좀 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한번 보고요, 위에 지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번에서 45번 장문이 있고요. 이게 약간 시간 OMR 카드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사실 41에서 45번도 한 5, 6분 내에는 풀 수 있어요. 41, 42번 장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문제 정도 틀려도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 맞추면 좋겠지만 보통 한 문제 정도 뭐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43, 44, 45는 이제 속독하면서 조금 이제 대화나 약간 뭐 스토리 이런 지문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읽히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문제를 속독하면서 43, 44번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요. 4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1, 2, 3, 4, 5번에 잘 애매하다 모르겠다 하면 다시 지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3점짜리나 뭐 풀다 말았던 문항을 풀고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70분이고 듣기는 17문제 25분 내외, 독해는 18번부터 45번 38문항이고요. 2점짜리 35문항, 3점짜리 10문항이 있어요. 자, 그래서 3점짜리를 뭐 6개 틀린다. 또는 2점짜리를 뭐 10문항 틀린다. 그렇게 해도 20점이 깎여서 80점 2등급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3점짜리를 최대 9문제 틀린다. 그 다음에 2점짜리를 최대 15문항 틀린다. 이렇게 해도 70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3등급.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된다라는 약간 여유를 가져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또 풀려고 해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약간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다른 문제를 또 더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문제 유형은 빨리 풀어서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시간 배분을 잘해서 최대한 많이 읽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항들도 맞출 확률을 높이자. 그래서 절대 시간이 모자라서 한두 바닥, 뭐 4문항에서 8문항, 특히 뭐 33번에서 44번 문항 그냥 찍지 마세요.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고 푸는 게 그래도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수험생 여러분 수능 영어 조금 더 잘 칠 수 있도록 제가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